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강사 김홍성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봄날 이렇게 밖에 나가시지도 못하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참 코로나19가 참 원망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집안에만 있다 보면 이 스트레스 또 우울감들이 가중돼서 또 이 건강에 해를 미칠 수 있으니까요. 가끔씩 이렇게 외곽, 교외에 이게 둘레길, 산 둘레길이나 자락길, 또한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로 한번 교회 한 바퀴 쭉 돌아보시면서 이 봄꽃도 한번 만끽하시면서 이 마음도 풀고 스트레스 풀면서 좀 이 건강을 좀 지키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하면은 재물을 가장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재무에 못지않게 건강 또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건강, 9988 내 몸 내가 지킨다.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누가 지켜주질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지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제목, 제가 안 읽어도 여러분 딱 짐작은 하실 겁니다. 이 노후에 더욱더 필요한 뼈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강의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김홍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30년 8개월 근무하고 정년퇴직 후에 지금 노후준비 강사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의 이력들은 이제 이 화면으로 좀 참고를 해주시고 항상 제 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궁금증 연락을 주시면은 항상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퀴즈 한번 낼게요.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목조 건물인데요. 이름이 뭘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예, 맞으셨습니다. 금방 잘 맞히셨네요. 예리하신데요. 이 부속사 무량수전이죠. 제가 왜 부속사 무량수전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이 부속사 무량수전은 이 1370년대에 축조된 걸로 약 700년 전에 만들어진 목조 건물로서 지금까지도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유지되어 있다는 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기둥입니다. 기둥. 이 무량수전의 기둥 기법이라는 것이 아주 특이한 기법으로 돼서 이 무량수전이 몇백 년 동안도 원형을 잘 보존해 오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거죠. 이렇듯 좋은 건물은 좋은 기둥이 있듯이 우리 몸도 젊어서 건강하고 튼튼한 몸이 평생 노후까지 유지되려고 하면 우리의 기둥인 뼈가 상당히 건강해야 된다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무량수전 처음 퀴즈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뼈 건강에 대한 골다공증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골다공증 하면요, 이 사진 보시듯이 지금 이 전형적인 골다공증의 진행 단계입니다. 우선 이 젊었을 때 빳빳했던 키가 점차 나이가 먹으면서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 앞으로 굽죠. 척추가. 그리고 신장이 약 4cm 정도 줄어듭니다. 이런 것이 이 골다공증의 전형적인 기본적인 단계고요. 오늘 이야기할 그 순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골다공증의 원인, 골다공증은 왜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원인 중에서도 중요한 인자들을 말씀드리면서 그 골다공증이 우리 어떻게 진단이 되는지, 무슨 검사를 하는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 우리 건강에 어떠한 위험과 영향을 미치며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수칙, 또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골다공증이라는 것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뼈보다 이 구멍이 큰 구멍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골다공증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 뼈에는 콜라겐, 칼슘, 인 등이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뼈 밀도가 낮아지고 강도가 아주 약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계신 많은 중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우리 엿장소면 엿치기 하죠. 흰 엿가락 하나 가지고 딱 부러뜨려서 구멍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이런 내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것처럼 엿에 구멍이 많이 뚫린 거, 큰 구멍이 있는 거는 아주 나쁜 골다공증 뼈입니다. 그러나 이 내기에서 진 구멍이 작은 게 촘촘히 있는 거는 오히려 더 정상적이고 좋은 뼈죠. 그래서 이 엿치기를 한번 연상하면은 골다공증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다음은 우리 뼈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감소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출생한 이후 10대, 20대를 지나면서 뼈를 새로 만드는 세포, 조골세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뼈가 계속 성장이 되고 30대 중반에 가서 최대의 뼈의 양이 정점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는 서서히 뼈의 양이 줄어들면서 골 감소, 골밀도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골절 한계치 밑으로 떨어지면 골다공증이 나타난 거죠. 특히 여성분들을 보시면은 여성분들은 기존적으로 뼈의 양이 좀 작아서 뼈가 약한데 이 50대 전후로 폐경이라는 특이한 사항을 맞이함으로써 급격한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골 감소증이 더욱 빨리 오게 돼서 골절 한계치에 남성보다 훨씬 빠르게 도달을 하면서 골다공증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그 골다공증은 노화로 인한 또 여성들의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9년 기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요. 이 골다공증 환자 수가 총 108만 한 2천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여성 환자가 94%로 한 101만 8천여 명. 그래서 남성 환자의 무려 16배라고 그러죠. 또한 그 노인성 질환이라 하는 것은 그 골다공증 전체 환자 중에 50세 이상이 97.2%로 무려 105만 2천여 명 된다 그러죠. 그 정도로 이 골다공증은 노인성 질환과 여성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다공증의 원인, 발생 인자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이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노령 성별 관한 것은 나이 많이 먹은 또 여성들이 발생이 많이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운동 부족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요. 그다음에 저체중, 신장에 비해서 체중이 작다는 것은 뼈의 양이 작다는 얘기죠. 그만큼 뼈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흡연,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 그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이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쉽게 발생한다. 또한 음주도 마찬가지. 알코올은 몸속에 많이 들어오면 이 몸속에 있는 칼슘을 강제적으로 배출을 촉진시키는 게 알코올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 취약한 거고요. 다음에 가족력. 이 골다공증처럼 유전적인 영향이 큰 것이 없습니다. 유전 영향이 약 80%라 그러죠. 그래서 부모가 골다공증일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자녀들한테 발생할 확률이 8배 내지 10배 이상 높아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이 강하다는 거. 그리고 요 약물, 각종 질환이 있죠. 천식,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내분비계 질환 같은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골다공증이 쉽게 발생한다 그러죠. 스테로이드가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상당히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특이한 게 요 인종이죠. 인종. 백인과 동양인종이 흑인인종보다 훨씬 골다공증 발생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이렇듯 이 발생 인자, 원인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골다공증은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명 소리 없는 뼈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소리 없는 뼈도둑에도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의심 증상이 있어요. 이런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4cm 줬어요. 제가 175에서 지금 나이 들면서 자연적으로 키는 조금씩 줄 수 있어요. 그런데 4cm 이상 줄었다 그러면은 압박 골절을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키를 이루는 게 이제 뼈인데요. 자, 척추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 있죠. 그래서 이게 30개 이상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척추의 어느 부분에 압박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은 뼈가 납작해지고 그러면서 키가 확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하나의 압박 골절뿐만이 아니라 압박 골절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또 부정해지게 되면은 다른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추가적인 골절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이유 없는 등 쪽에 우중증. 정상적인 뼈조직은요, 사실 심한 외상이 있지 않으면 골절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골다공증이 있다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그냥 가볍게 고정방을 찧었는데도 골절이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평소와 다른 조금 뭔가 활동을 했을 때 골절이
네, 지금처럼 이런 그 골다공증의 의심 증상을 보셨는데요. 이 이외에도 우리가 그 잠자면서 그 쥐난다 그러죠. 이 종아리나 이 눈 밑에 근육이 많이 경련이 아주 자주 일어나면서 근육 경련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는 한번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칼슘의 농도, 칼슘이 아주 몸에서 부족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악력이죠. 물건을 쥐는 힘. 이 악력은 보통 약해지면은 근력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력보다는 이 척추골이나 대퇴골 등의 이 골밀도하고 큰 관계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골밀도의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악력은 우리 몸 모든 건강의 지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암 환자들이 이 악력들이 상당히 약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악력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악력이 갑자기 약해지면은 이 골다공증 한번 골밀도 검사도 받아봐야 됩니다. 그럼 이런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골다공증 판단하기 위해서 골밀도 검사 어떻게 받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정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골밀도 검사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병행을 해서 골 생성지표, 골 파괴 정도 등을 판단을 하는 건데요. 검사자의 골밀도 값하고 건강한 사람들의 평균 골밀도 값을 상대 비교한 값을 T값으로 해서 나타나는데요. T값이 마이너스 1.0 이상이면 정상,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4까지는 이 골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는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판단을 하죠. 또 하나는 T값이 마이너스 2.5 이하이면서 비외상성 골절이 동반하면은 심한 골다공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이없는 골절, 이런 경미한 충격에 나타나는 골절을 비외상성 골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이 골절이 일어났을 때,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건강적인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다공증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은 골절이 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거죠. 동영상에 보셨듯이 어이없는 골절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골절 당하는 부위, 발생 부위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골절이 나는 발생 부위 1위가 척추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손목, 세 번째가 고관절, 즉 대퇴골 골절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위험성이 가장 큰 거는 고관절 골절이 1위고요. 척추 골절이 2위, 손목 골절이 3위입니다. 이 고관절 골절을 당하게 되면은 1년 이내의 사망률이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21%, 여성은 15%로 이 남성 5명 중에 1명은 고관절 골절 후 1년 이내에 사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관절 골절은 상당히 사망률이 높다. 특히 70대 이후에 고관절 골절이 당하면은 사망률이 40%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한 척추 골절은 사망률은 고관절 골절보다 낮죠. 남성이 10.1%, 여성이 4.3%인데 문제는 척추 골절을 한번 하고 나면 2차 골절, 3차 골절, 4차 골절이 발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합니다. 2차 골절은 3배, 3차는 9배, 4차는 20배 이런 식으로 늘기 때문에 척추 골절이 상당히 위험하고요. 실질적으로 골다공증 환자들은 골다공증 환자가 아닌 분보다 골절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아지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골다공증 환자가 골절을 당하면은 사망률이 무려 8배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골절이 정말 위험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골다공증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식생활 습관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여기서 식생활 개선은 우선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우선이죠. 여기 보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칼슘이 많은 음식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적색으로 표시된 뭐 우유, 치즈, 요구르트, 그다음에 이 뼈째 먹는 생선, 멸치라든가 뱅어포, 또 새우 이런 것들과 두부 이런 데 칼슘이 많죠. 식물류, 채소류에는 이 녹색잎이 진한 채소들이 칼슘이 많다고 합니다. 뭐 고추잎, 무청, 또한 이 시금치, 또 건대 같은 게 상당히 칼슘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칼슘이 풍부하게 섭취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 다음에 비타민 D도 많이 섭취를 해야 되겠죠. 이 비타민 D가 많은 것은 대구, 간유가 가장 많고요. 다음에 이제 뭐 연어, 정어리, 고등어 이런 등푸른 생선에 이 비타민 D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식물류에서는 버섯,
특히 잡채에 많이 들어가는 모기버섯과 계란의 노른자가 비타민 D가 풍부하고 기타 인삼, 버터, 간 등의 비타민 D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을 많이 섭취를 해야지 뼈 건강을 우선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흡연이에요. 금연을 하게 되면 아까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조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절대 흡연은 안 된다는 거. 그거 잘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 음주입니다. 음주는 제가 물음표를 했죠. 왜 물음표일까요? 음주는 아예 금주가 아니고 절주. 그래서 영국에서 연구 결과 발표한 게 있는데요. 하루에 500cc 맥주 한 잔, 또 와인이나 소주는 2.3잔 이하로 마시면 오히려 골밀도의 효과를 보는, 긍정적인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형외과 인천 세림병원 박사팀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요. 월 2회, 3회 술을 마시는 사람은 월 1회 미만, 아예 안 마시는 사람보다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2배 이상 좋다고 하죠. 그래서 이 술은 절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금연과 절주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운동이죠. 우리가 골다공증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개선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일주일에 5회 정도 계속 한다 그러면은 우선 심혈관계도 건강해지지만 근력도 좋아지고 조종 능력도 좋고 또 좋아지는 게 균형감 유지가 아주 안정화되죠. 그러면서 골절의 주 원인이 되는 낙상 사고가 많이 감소가 됩니다. 나이 들어서 낙상 사고로 인한 골절이 가장 많죠. 그래서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운동을 해서 균형감을 키우자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걷는 거, 기본이 걷는 거고요. 또 골다공증에서 이 좋은 운동은 이 제자리 높이 뛰기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넘기라든가 또 이 근육 운동,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전거 타기, 또 레그 프레스, 그리고 가장 손쉬운 게 집에서 하는 이 스쿼트 자세 하는 거 있죠? 스쿼트 자세. 이 스쿼트 자세 하는 게 상당히 또 좋은 거고, 이 걷기가 불편한 사람은 수중 운동, 물 속에서 막 팔다리 움직이는 수중 운동 등 수영,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골다공증 예방엔 좋다고 하죠. 우리가 이런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규칙적인 운동과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우리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노후에도 아주 활기찬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오늘 강의 내용을 한번 요약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골다공증이라고 하면은 정상인 뼈에 이 큰 구멍이 많이 나서 뼈가 약해졌다. 그래서 경미한 충격에도 골절이 잘 일어나는 게 골다공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치기를 한번 연상을 해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골다공증 원인은 각종 노령화, 또한 그 여성의 급격한 호르몬 변화, 각종 질환, 유전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영양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골절, 쉽게 경미한 충격에도 골절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 또한 골절 발생이 되면은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예방, 식생활 습관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칼슘, 비타민 D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를 반드시 하시고, 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서 열심히 그 뼈 관리를 하면은 노후에도 아주 튼튼하게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의 이 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젊어서 뼈 관리, 평생 동안 튼튼한 뼈를 유지한다. 이 말씀 꼭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